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이야기는 조금 불편한 뉴스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SK하이닉스 뉴스가 매번 반갑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HBM 이야기만 나오면 SK하이닉스가 먼저 언급되고요. 엔비디아 공급망 이야기만 나오면 또 SK하이닉스가 먼저 나옵니다. 시장에서는 AI 메모리 대표주는 SK하이닉스다 이런 말도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 SK하이닉스냐?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자면서 왜 자꾸 경쟁사 이야기부터 하냐? 맞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번 뉴스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에서 강한 수요를 받았다는 건 단순히 SK하이닉스만 좋은 뉴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월가가 한국 메모리를 직접 사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꼭 봐야 할 질문이 나옵니다. 월가가 SK하이닉스를 이렇게 원한다면 그 다음 질문은 뭘까요? 그럼 삼성전자는?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 대표주로 먼저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월가가 한국 메모리를 직접 보기 시작하면 거기서 SK하이닉스만 보고 끝낼까요? 아닙니다. 결국 삼성전자도 다시 비교 테이블 위에 올라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렇게 평가받는데 삼성전자는 너무 싸게 보는 것 아닌가? HBM만 보면 SK하이닉스가 선명하지만 D램, 낸드, 서버용 SSD까지 같이 보면 삼성전자를 이렇게 낮게 계산해도 되는가? AI 메모리 수요가 오래 간다면 삼성전자 가격도 다시 계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미국 산장을 SK하이닉스 자랑 뉴스로만 볼 게 아니라 삼성전자 가격 재평가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는 이유. 월가가 한국 메모리를 직접 사기 시작하면 삼성전자가 더 이상 관망주로만 남기 어려운 이유. 그리고 이 흐름이 삼성전자 주가를 어떻게 다시 계산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걸 차분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투자자분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궁금해하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싼 겁니까? 이 질문입니다. 솔직히 기술 설명보다 이게 먼저잖아요. HBM이 어떻고 ADR이 어떻고 월가 수요가 어떻고 이런 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국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 가격으로 연결돼야 의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너무 낮게 계산된 건지 아니면 아직도 확인이 필요한 건지 SK하이닉스만 가고 삼성전자는 계속 답답한 건지 아니면 이 비교 구도 안에서 삼성전자도 다시 볼 자리가 생기는 건지 이게 핵심입니다. 이번 SK하이닉스 미국 상장 이슈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월가가 SK하이닉스를 산다는 건 단순히 한 종목을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AI 메모리 수혜를 직접 사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투자자들이 AI 반도체를 볼 때는 엔비디아가 가장 먼저였습니다. 그 다음은 마이크론, 브로드컴, AMD, TSMC 같은 미국 또는 미국 시장에서 접근하기 쉬운 종목들이었죠. 한국 메모리가 중요한 건 다 알지만 직접 매수 접근성에서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에서 직접 거래되는 구조로 들어가면 월가 입장에서는 한국 메모리를 포트폴리오 안에 넣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은 좋은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가 사기 쉬운가? 어떤 시장에서 거래되는가? 어떤 펀드가 담을 수 있는가? 어떤 섹터 바스켓에 들어가는가? 이것도 가격을 바꿉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에서 강한 수요를 받았다는 건 월가가 한국 메모리라는 자산을 더 직접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여기서 빠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여전히 세계 메모리 시장에서 가장 큰 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이 바로 자료와도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봐야 할 건 SK하이닉스 하나가 아니라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번지느냐거든요. 월가 자금이 SK하이닉스를 먼저 본다면 그 돈이 SK하이닉스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삼성전자까지 비교가 들어오는지 그 다음 D램, 낸드, 서버용 SSD, 장비 소부장, 전력 인프라까지 이어지는지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제가 준비한 코스피 2만의 시대, 돔의 흐름을 읽는 법도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습니다.
이 자료는 삼성전자를 지금 사라, 팔라 이렇게 찍어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SK하이닉스가 좋으니까 무조건 따라가라 이런 자료도 아닙니다. 큰 돈이 어떤 뉴스에 반응했을 때 그 돈의 다음 질문이 어디로 향하는지 같이 보자는 자료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 먼저 열어두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자료 신청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삼성전자 가격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이슈를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있습니다. 먼저 위기부터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에서 주목받으면 HBM 대표주라는 이미지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월가 투자자들이 AI 메모리를 사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종목이 SK하이닉스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삼성전자에게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계속 비교를 받아야 하거든요. SK하이닉스는 HBM에서 이렇게 선명한데 삼성전자는 아직 확인이 필요한 것 아닌가? AI 메모리만 보고 산다면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더 빠른 선택 아닌가? 삼성전자는 사업이 너무 넓어서 AI 수혜가 희석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듣기 싫은 질문이지만 피하면 안 됩니다. 시장은 원래 이렇게 비교합니다. 특히 월가 자금은 더 냉정합니다. 좋은 회사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AI 수요를 얼마나 직접적으로 먹고 있느냐, 이익률이 얼마나 좋아지느냐, 고객이 누구냐, 메모리 가격이 얼마나 버티느냐 이걸 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미국 상장은 삼성전자에게 압박입니다. 월가가 한국 메모리를 더 직접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삼성전자는 더 강하게 비교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반쪽입니다. 비교가 커진다는 건 부담이지만 동시에 재평가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가 시작되면 결국 삼성전자도 다시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월가가 SK하이닉스를 먼저 본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처음 질문은 간단합니다. AI 메모리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 어디냐? 여기서 SK하이닉스가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평가받고 있지? 이 질문입니다. 삼성전자는 HBM에서 더 증명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HBM 하나만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D램이 있고요, 낸드가 있고요, 서버용 SSD가 있습니다, 파운드리도 있고요, 패키징도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가전까지 같이 가진 회사입니다. 이 넓은 구조가 그동안은 답답하게 보였을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처럼 AI 메모리 하나로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I 수요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고 데이터 센터 투자가 넓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 서버에는 HBM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D램도 필요하고요, 데이터 저장을 위한 SSD도 필요합니다. 낸드도 같이 봐야 합니다. AI 모델을 학습할 때는 HBM이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AI 서비스가 실제로 확산되면 데이터는 계속 저장되고 불러와야 합니다. 검색, 추천, 광고, 챗봇, 기업용 AI, 코딩, 문서 작업 이런 서비스가 늘어나면 서버는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면 메모리와 저장 장치 수요가 넓게 붙습니다. 이때 삼성전자의 넓은 포트폴리오가 다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월가가 SK하이닉스를 통해 한국 메모리에 들어온다면 결국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HBM만 보고 너무 낮게 계산된 것 아닌가? 이 질문이 가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요즘 답답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좋은 회사인 건 다 압니다. 하지만 시장은 좋은 회사라는 말만으로 사주지 않습니다. 시장은 더 구체적인 이유를 원합니다. 삼성전자를 다시 사야 하는 이유, SK하이닉스 대신 또는 SK하이닉스와 함께 삼성전자를 봐야 하는 이유, 지금 가격이 낮게 계산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 이게 필요합니다. 그 근거는 세 가지로 봐야 합니다. 하나는 HBM 신뢰 회복입니다.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D램, 낸드, SSD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AI 메모리 시장에서 HBM을 놓치면 평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장은 계속 묻습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고객 신뢰를 회복했나? 고부가 메모리에서 다시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나? 엔비디아든 다른 빅테크든 실제 고객이 확인되나?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HBM 밖의 카드입니다. 삼성전자는 HBM만으로 끝나는 회사가 아닙니다. D램 가격이 버티는지 봐야 하고요. 낸드가 회복되는지 봐야 합니다. 서버용 SSD 수요가 실제로 붙는지도 봐야 합니다. AI 추론이 커질수록 이 부분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수급입니다. 월가가 SK하이닉스에 관심을 보였다면 그 관심이 한국 메모리 전체로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에서 끝나는지, 삼성전자까지 비교가 들어오는지, 마이크론과 같이 비교되는지, 외국인 수급이 삼성전자까지 돌아오는지 이 흐름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가격 재평가는 이 세 가지가 같이 맞아갈 때 힘이 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너무 싼 것 아닌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말은 그냥 희망회로로 쓰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 싸다, 곧 폭등한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단순합니다. 시청자분들이 바로 반문하실 겁니다. 뭐가 싼데? SK하이닉스가 더 잘 나가는데 왜 삼성전자가 싸다는 건데? 삼성전자가 실제로 보여준 게 뭐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다는 말을 근거로 풀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싸게 보이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월가가 한국 메모리를 다시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최소한 신뢰 회복의 길을 보여줘야 합니다. D램과 낸드, 서버용 SSD가 실제 실적 개선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외국인 수급이 삼성전자를 다시 비교 테이블에 올려야 합니다. 이 조건이 붙어야 삼성전자가 너무 낮게 계산된 것 아닌가? 라는 질문이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번 SK하이닉스 미국 상장 이슈가 바로 그 질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가가 한국 메모리를 직접 사기 시작하면 한국 메모리 안에서 상대 비교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는 HBM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어떤 할인율을 받고 있는가? 그 할인이 과한가? HBM 회복 가능성과 낸드, SSD 회복까지 고려하면 지금 가격이 너무 낮은가? 이 비교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격은 절대평가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대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SK하이닉스가 재평가를 받으면 삼성전자는 오히려 더 강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면 가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봐야 할 위험도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월가에서 강하게 주목받는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자동으로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이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월가 자금은 냉정합니다. SK하이닉스를 산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의무적으로 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HBM 대표주는 SK하이닉스, 미국 메모리 비교주는 마이크론, 삼성전자는 아직 확인이 필요한 종목,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가만히 있어도 재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보여줘야 합니다. HBM에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요. D램과 낸드 가격 개선을 실적으로 보여주고요. 서버용 SSD 수요를 숫자로 보여주고요. 파운드리 부담도 줄여야 합니다. 이걸 보여주지 못하면 SK하이닉스 뉴스는 오히려 삼성전자에게 부담으로만 남을 수 있습니다. 한국 메모리를 살 거면 SK하이닉스가 더 선명하다, 이 평가가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는 삼성전자에게 공짜 호재가 아닙니다. 시험대입니다. 월가가 한국 메모리를 보기 시작했을 때 삼성전자가 같이 선택받을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답하면 기회입니다. 답하지 못하면 부담입니다.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보유자분들은 이 그림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선 감정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SK하이닉스가 잘 된다고 해서 무조건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SK하이닉스가 잘 되니까 삼성전자도 무조건 따라간다, 이렇게 단정해도 안 됩니다. 봐야 할 건 돈의 흐름입니다. 월가가 SK하이닉스를 통해 한국 메모리에 들어오면 그 관심이 어디까지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에서 끝나는가? 삼성전자까지 비교가 들어오는가? 마이크론과 같이 평가되는가? 장비 소부장과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돈이 퍼지는가?
이 흐름을 봐야 합니다. 보유자분들이 체크할 건 몇 가지입니다. 삼성전자 HBM 관련 고객 신뢰가 회복되는지, D램 가격이 유지되는지, 낸드와 서버용 SSD 수요가 실제로 좋아지는지, 외국인 수급이 삼성전자를 다시 보는지, SK하이닉스만 강한 게 아니라 반도체 대형주 전체로 돈이 확산되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한 번에 모든 걸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신호가 쌓이면 시장의 질문이 바뀝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멀었다 해서 삼성전자도 다시 봐야 하는 것 아닌가로 바뀌는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때 가격은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더 차분해야 합니다. 이번 뉴스는 분명 강합니다. 월가가 한국 메모리를 직접 사려는 수요를 보여줬고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대표주로 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듣고 바로 삼성전자를 아무 자리에서나 접근하면 안 됩니다. 좋은 이야기와 좋은 자리는 다릅니다. 월가가 한국 메모리를 본다는 말과 지금 삼성전자를 무조건 사도 된다는 말은 다릅니다. 신규 접근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삼성전자 가격이 이미 뜨거운 자리인지, 눌림을 주는 자리인지, 거래 대금이 붙는지,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는지, 실적 전망이 올라가는지, HBM 신뢰 회복 뉴스가 이어지는지, 낸드와 SSD 수요가 실제 숫자로 확인되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좋은 기업과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반대로 SK하이닉스보다 덜 움직였다고 해서 무조건 싸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 덜 움직였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해소되는지 봐야 합니다. HBM 신뢰 회복이 나오고 D램과 낸드가 실적으로 받쳐주고 외국인 수급이 돌아온다면 그때 삼성전자가 너무 낮게 계산된 것 아닌가? 라는 질문이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제를 더 크게 보면요. AI 메모리 시장은 이제 한국 기업이 글로벌 자금 앞에서 직접 평가받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메모리는 중요하지만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성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제 SK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에서 직접 거래되는 구조로 들어가면 월가의 비교가 더 촘촘해질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 세 회사를 놓고 AI 메모리 수혜를 어떻게 배분할지 보는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더 이상 한국 대표 대형주니까 언젠가 보겠지로 남기 어렵습니다. 월가가 묻습니다. HBM에서 따라오고 있나? D램은 얼마나 좋아지나? 낸드와 SSD는 회복되나? 파운드리는 부담이 줄어드나? 밸류에이션은 너무 낮은가? 외국인 수급은 다시 들어올 수 있나? 이 질문들이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여기서 답을 하면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규모가 큽니다. 제품군이 넓습니다. 메모리 사이클이 넓게 살아날 때 받을 수 있는 수혜도 큽니다. 하지만 답을 못하면 부담입니다. SK하이닉스가 더 선명한 AI 메모리 대표주로 굳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는 삼성전자에게 단순 호재가 아닙니다. 월가가 던지는 시험지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지의 질문은 하나입니다. 삼성전자는 정말 너무 싸게 계산된 것인가? 오늘 내용을 다시 잡아보면 이렇습니다. SK하이닉스 미국 상장 이슈는 삼성전자 주주분들에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HBM에서 SK하이닉스가 더 선명하게 보이고 월가 자금이 먼저 그쪽으로 몰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삼성전자의 불리한 뉴스로만 보면 안 됩니다. 월가가 SK하이닉스를 원한다는 건 결국 한국 메모리를 직접 사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는 이렇게 평가받는데 삼성전자는 너무 낮게 계산된 것 아닌가? HBM만 보면 삼성전자가 불리해 보일 수 있지만 D램, 낸드, 서버용 SSD까지 같이 보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 아닌가? AI 메모리 수요가 오래 간다면 삼성전자도 다시 계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요. D램과 낸드, SSD가 실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외국인 수급도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월가가 한국 메모리를 보는 눈이 SK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까지 확산돼야 합니다. 이 조건이 맞아갈 때 삼성전자는 관망주에서 다시 선택받는 종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SK하이닉스가 월가에서 주목받는 건 삼성전자에게 부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메모리 전체가 재평가받는 문을 여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문이 열리면 삼성전자 가격도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삼성전자를 볼 때는 SK하이닉스 미국 상장 뉴스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월가 자금이 왜 SK하이닉스를 보는지 봐야 하고요. 그 돈이 한국 메모리 전체로 확산되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신뢰를 회복하는지 봐야 하고요. D램, 낸드, 서버용 SSD까지 실적으로 이어지는지도 봐야 합니다.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마이크론, 엔비디아, 미국 반도체주, 환율, 코스피 흐름까지 붙으면 더 복잡해집니다. 솔직히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는 SK하이닉스 따라잡기가 아니라 월가가 한국 메모리를 어떻게 다시 계산하는지 보는 자료에 가깝게 봐주시면 좋습니다.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이 자료는 매수 종목표가 아닙니다. 수익 보장 자료도 아닙니다. 월가가 삼성전자를 언제 살지 맞히는 자료도 아닙니다. 제가 보려고 한 건 하나입니다. 큰 돈이 어떤 뉴스에 반응했을 때 그 돈의 다음 질문이 어디로 향하느냐입니다. SK하이닉스에서 시작한 돈이 SK하이닉스에서 끝나는지, 삼성전자까지 비교가 들어오는지, D램과 낸드, SSD로 번지는지, 그 다음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퍼지는지 보는 겁니다.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를 넣어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매수 리스트가 아닙니다.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번질 수 있는지 미리 펼쳐놓는 지도에 가깝습니다. 섹터는 7개로 나눠놨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나눠서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월가 자금이 한국 메모리를 다시 본다면 그 돈이 한 종목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섹터 전체로 번지는지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타점 기준도 4개로 정리했습니다.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이미 뜨거운 자리에서 급하게 들어가면 힘듭니다. SK하이닉스 미국 상장, 월가 수요, 한국 메모리 재평가 같은 말만 듣고 아무 자리에서나 들어가면 좋은 기업을 사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큰 흐름은 살아있는데 잠깐 흔들렸다고 너무 빨리 포기해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돌파인지 눌림인지 회복인지 아니면 과열을 피해야 하는 자리인지 구분해 보자는 겁니다. 매매전 체크 10가지도 이번 흐름에 맞춰 넣었습니다. 월가가 SK하이닉스를 먼저 보는 이유가 뭔지, 그 관심이 삼성전자까지 확산되는지, 삼성전자 HBM 신뢰 회복이 나오는지, D램, 낸드, 서버용 SSD 반격 카드를 같이 보고 있는지,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는지, 기관이 받쳐주는지, 거래대금이 붙는지, SK하이닉스만 가는지 삼성전자까지 돈이 퍼지는지, 장비, 소부장, 전력 인프라로 확산되는지, 틀렸을 때 줄일 기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체크하자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기대 매매와 공포 매매를 줄이는 겁니다. 월가가 한국 메모리를 본다는 말만 듣고 흥분해서 들어가는 것도 위험하고요. 삼성전자가 아직 덜 움직인다는 이유만으로 기준 없이 포기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거래대금, 섹터 확산, 중요 가격대, 장중 체크 포인트를 같이 보면서 대응 기준을 세워보자는 겁니다. 자료는 이북 형태로 보실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의 파란색 링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자료 신청 안내를 순차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내용은 좋은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확인하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주가만 보는 게 아닙니다. SK하이닉스 미국 상장도 봐야 하고요. 월가 수요도 봐야 합니다. HBM, D램, 낸드, SSD,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도 봐야 하고요. 마이크론, 엔비디아, 미국 반도체주, 환율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여기에 장비주,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붙으면 혼자 매일 다 챙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 자료와 시장 흐름을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리딩방은 아닙니다. 수익을 보장하는 곳도 아닙니다. 영상에서 다루는 흐름, 삼성전자 대응 기준, 중요한 가격대, 장중 체크포인트, 반도체 관련 섹터 흐름을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자료와 함께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월가에서 강하게 주목받는 건 삼성전자에게 부담입니다. 이건 인정해야 합니다. HBM 대표주 이미지가 더 선명해질 수 있고 삼성전자는 더 강한 비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월가가 한국 메모리를 직접 사기 시작하면 그 다음 질문은 반드시 삼성전자로 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렇게 평가받는데 삼성전자는 너무 낮게 계산된 것 아닌가? HBM만 보고 삼성전자를 판단하는 게 맞나? D램, 낸드, 서버용 SSD까지 같이 보면 다시 계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삼성전자 가격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조건은 필요합니다. HBM 신뢰 회복, D램과 낸드, SSD의 실적 확인, 외국인과 기관 수급, 월가 관심의 확산. 이 조건이 하나씩 맞아갈 때 삼성전자는 관망주에서 다시 선택받는 종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핵심은 SK하이닉스가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월가가 한국 메모리를 직접 보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삼성전자로 향할 수 있다는 것. 그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삼성전자의 지금 가격도 다시 계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